사막은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종종 도시를 통째로 삼켜버리며 고대의 권력자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신전을 뒤덮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의한 황폐에서 이들을 보호하여 고고학자들을 기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생물학자 역시 사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래 속에서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수수께끼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귀 생물들의 사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짐작하신 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사막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뿔 달린 의문의 캥거루 시신. 호주 남해안에 있는 나라보 사막은 광대하고 평평한 평원입니다. 나라보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제로 또는 물을 뜻하는 누루스와 나무를 뜻하는 알보르에서 유래했는데요. 에버리지니 사람들은 이 지역을 물이 없다라는 뜻에서 오온드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회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나라보는 말 그대로 하나의 바위이며 그 면적은 약 20만 평방킬로미터나 됩니다.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자들이 그때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기묘한 캥거루의 사체를 발견한 곳도 바로 이곳이었어요. 두개골을 조사해보니 이 캥거루에게는 뿔이 있었습니다. 기존 학술학적 개념으로는 이런 기묘한 진화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는데요. 화석이 발견되기 훨씬 전에 이미 멸종된 이 수수께끼의 캥거루가 모래나 사막의 열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이마에 돌기를 진화시켰다는 것이 이 현상에 대한 유일한 가설입니다. 같은 사례로 몽골로이드 인간도 비슷한 환경 속에서 몇천 년의 시간을 들여 눈 구석주름이나 독특한 눈의 형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마리의 거인. 1998년 6월 26일, 당시 파일럿이었던 트렉 스미스는 전세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개의 도시 마리와 쿠버 패디 사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시야 아래에서 지상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에버리지니가 부메랑을 던지는 모습이 그려진 거대한 그림이었습니다. 마리맨이라 불리는 이 그림은 아주 높은 고도에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지상화예요. 이 사막의 그림이 발견된 직후 호주 정부는 이 그림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했습니다. 지상화의 유래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1998년 6월 12일부터 27일 사이에 그려진 비교적 최근의 작품으로 그전까지 이 사막지대에는 그림이 없었답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누구일까요? 그 답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동판. 1953년 3월 20일, 유명한 쿰람 동굴 중 한 곳에서 희귀한 두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아닌 구리로 되어 있었고요. 상태가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두루마리를 펼쳐 해독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밝혀진 내용은 모두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두루마리의 대부분은 보물이나 그런 보물이 숨겨진 장소에 대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티팩트는 다른 쿰란의 두루마리들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에세네파라는 작은 교단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들은 로마 황제나 동양의 제후가 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보물을 어디서 입수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희귀한 소재를 사용한 걸까요? 이런 수수께끼와 관련된 또 다른 수수께끼도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팔레스타인의 모든 곳을 파헤쳐봤지만 문서에서 가리킨 곳에서 보물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쓴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이미 보물을 발굴해서 가져간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이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재미있는 가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외계인의 알. 2013년 애리조나에 사는 제라디나 바르가스 씨는 남편과 함께 사막을 산책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보라색의 물기와 점착성에 있는 엄청난 수의 구체였어요.
이 구체가 왜 여기에 나타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진과 영상은 즉시 인터넷에서 확산되었는데요.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장 독특한 가설을 만든 것은 당연하지만 UFO 연구가들이었어요. 이 수수께끼의 구체를 외계인의 알이라고 주장할 만한 사람은 달리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발견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는데 구체에서 외계인들이 부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설은 역시 틀린 것 같네요. 지역의 학자들은 더 그럴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가설에 따르면 이 구체는 젤리 형태의 진균이거나 기묘한 곰팡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곰팡이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두 가지 가설이 더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구체는 식물을 적시기 위한 특수한 비즈이거나 혹은 비행기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소독제라고 합니다. 이 역시 얼핏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상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비즈 혹은 소독 캡슐이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위치 서클. 아프리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미브 사막은 훌륭한 곳입니다. 이 사막은 15세기 포르투갈의 해양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되어 식민지 시대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미브는 아직도 많은 수수께끼에 쌓여 있으며 그런 수수께끼 중 하나로 위치 서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수풀이 도단하지 않은 직경 몇 미터의 서클인데요. 이곳에는 주로 흰개미가 서식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위치 서클의 출현이 흰개미의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가설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흰개미는 서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곳에 서식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위치 서클의 출현에 대해 현재 대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유일한 설은 극도로 건조하고 수분이 부족한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현지 식물이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답니다. 오랜 시간 위치 서클은 나미브 사막에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호주에서도 이 같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다만 호주에서는 그다지 수가 많지 않고요. 어쩌면 발생 메커니즘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스켈레톤 코스트의 무시무시한 비밀. 나미브 사막에는 스켈레톤 코스트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해안은 스바코트 문트거리에서 북쪽으로 흐르며 앙골라령에 있는 크네네강 하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곳에는 난파된 선박의 잔해가 종종 발견되는데요. 여기서 항해하는 건 최신 장비를 사용한다 해도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해안 부근의 바다가 굉장히 거칠어서 항상 폭풍우와 강한 해류가 배를 덮쳐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개나 수면 아래에 있는 대량의 바위가 환경을 한층 더 악화시킵니다. 만일 조난당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폭풍을 뚫고 해안에 도착한다고 해도 나미브 사막의 혹독한 기후는 인간에게 상당히 가혹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지역이 스켈레톤 코스트라 불리는 것은 이런 수천 명의 불행한 조난자들이 생겨나면서 유래됐습니다. 하지만 스켈레톤 코스트에는 다른 수수께끼도 존재하는데요. 그중 하나로 비교적 얼마 전까지 사막에 코끼리가 서식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큰 화제를 모았지만 학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료를 먹어야 하는 이 거대 생물이 거의 불모의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데스와 제인 바틀렛 부부가 이 수수께끼의 코끼리를 추적했고 나미비아 해안에서 그들의 생활상을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셨다면 좋겠네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람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